자, 이어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학원 수업의 추정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고요. 신호 처리나 통신 쪽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하고, 머신러닝과는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아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일단 소개를 잠깐 하자면 방금 우리가 베이지안 디시전 티어리를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포스처였죠. 근데 포스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프라이어 그리고 클래스 컨디셔널 또는 아까는 라이클리우드라고 했는데 이 둘을 이제 먼저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이용해서 포스처를 추정해서 포스처가 더 큰 쪽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프라이어하고 라이클리우드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임을 여러분 알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프라이어가 됐건 아니면 라이클리우드가 됐건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랜 기간 통계 연구를 통해서 프라이어나 라이클리우드가 아주 충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그 행운의 상황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두 가지 프라이어하고 라이클리우드에 대한 어떤 그 프로버빌리스틱한 구조조차 이제 완벽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프라이어하고 라이클리우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추정하는데 결국 도움을 주는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정 이론하고 머신러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계속 다루어왔고 추정 이론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역시 learning from data라고 하는 이런 태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한다. 이런 견지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라이어나 라이클리우드 모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 소위 말하는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프라이어 분포나 그 라이클리우드 분포를 우리는 에스티메이션 해주게 될 거고요. 거기에 결부되는 이론을 에스티메이션 티어리 또는 추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프라이어나 라이클리우드를 소위 파라메트릭한 그런 함수로 가정하는 이런 방법이 파라메트릭 메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 결부시키면 그 파라메터를 알아내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이 해준다.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클래스 컨디셔널이 파라메트릭한 폼을 가진다.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두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죠.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그래서 어떤 파라메트릭 패밀리에 속하는 그런 폼, 형태를 가진다라고 가정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파라미터를 소위 말하는 learn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이제 머신러닝이고 그 에스티메이션 추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추정 이론스럽게 이야기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estimate 또는 learn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 이론에서는 estimation theory이기 때문에 이제 estimate이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정한 컨디셔널 덴시티가 있겠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마치 그 추정치가 참값인 양 그렇게 가정을 하고 어떤 probabilistic query 예를 들면 포스트리아 분포를 알아내는 이런 과정을 밟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prior 그 다음에 likelihood 두 개 곱한 걸 비료해서 포스트리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베이스 디시전 티어리에 의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머신러닝하고 아주 직결되는 그런 태스크가 되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트레이닝 데이터 large D라고 하는 셋이 있는데 그 안에는 large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x라고 하는 벡터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간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노테이션도 간혹 사용을 합니다. 이 스몰 n은 1부터 large n까지 스몰 n의 집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인데 얘네들이 어디에 디펜던시를 갖고 있냐 하면 unknown 파라미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모르니까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알아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떤 파라미터를 갖는 그런 파라메트릭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데이터가 unknown 파라미터 세타에 의해서 탄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정 이론에서의 목표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티메이터를 알아내고자 해요. 이 에스티메이터는 진실 세타의 추정치, 세타 헷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이 세타 헷인데 이 세타 헷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면 어떤 함수다라고 볼 수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함수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1차원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 빨간색 점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 위에 초록색으로 이제 그 점점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밑에 쪽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에 그 수평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걸 보고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우시안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운데 쪽에 몰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좀 바빠갖고 대충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뮤가 이제 여기쯤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뮤가 여기쯤 있을 거고, 세 번째 경우에는 뮤가 뭐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베스트겠냐, 뭐 이런 거. 뭐 당연히 이제 뭐 첫 번째 한 1번이 뭐 좋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우리의 데이터는 뭐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냐 하면 어떤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가우시안 분포의 파라미터를 세타, 이것은 구체적으로 뮤하고 시그마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주는 거고요. 노테이션상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우시안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적의 가우시안을 찾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문제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추가적인 가정 어떤 걸 하냐면 variance는 somehow 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분산은 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mean, 즉 평균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려진 이런 초록색 그림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데이터로부터 최적의 가우시안 평균값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평균을 내겠죠, 그죠? 평균을 내보면 뭐 대충 여기쯤 올 것이고요. 그때 해당하는 가우시안이 뭐 이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포인트, 즉 우리에게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중에 unknown인 이 뮤를 알아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는 뮤 햇을 알아내겠다는 것이고,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의 어떤 함수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G of D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관찰값 xn의 단순 평균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일단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드렸고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 동네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었으니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two flavors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에 두 가지 플레이버가 있으니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보냐 하면 어떤 퀀티티인데 이것의 밸류가 이렇게 아까 설명한 듯이 고정은 되어 있는데 하지만 unknown이, 우리의 파라미터라는 게 이제 unknown,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지 고정된 값이다 라고 보는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에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우리가 확보한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을 얻을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세타를 바꿔가면서, 세타 햇을 바꿔가면서 구할 수 있고, 그때 그 확률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런 위치에 놓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죠.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가우시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가 확보한 이 데이터의 확률 값을
따져줬을 때 그 확률값이 가장 큰 가우시안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뭐 아까 예제로 하면 3번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px 기분 세타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베이시안에서 등장하는 이런 컨디셔널이 아니고 사실 이 바라고 하는 거는 세마이콜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즉 세마이콜론의 의미는 parameterized by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타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PDF의 패밀리를 우리는 정할 수 있고 아까 예를 들면 가우시안 와장창 얘기했잖아요. 가우시안 그죠? 네, 그런 패밀리가 있고 그 패밀리에 속하는 녀석들은 당연히 뮤가 다를 거예요. 아까 뮤 1번, 뮤 2번, 뮤 3번, 뮤 4번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죠? 당연히 무한대에 가질 수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확률값이 가장 큰 그런 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이제 뮤 해시고 그게 정답에 대한 추정치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만만치 않게 유명한 이런 방법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베이시안 어프로치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아까는 고정돼 있을 언노운일 뿐이지 고정돼 있는 값이라고 봤던 반면에 여기서는 얘를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로 클래시컬한 어프로치에서는 모를 뿐이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랜덤이다라고 보는 거고 랜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분포가 있을 거예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P 세타 그렇죠? 그리고 이 P 세타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리어를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이야기했던 그런 베이지안 디시전 티어리의 어떤 흐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샘플 X를 observe하는 거, 그죠? 이것이 이제 prior, 그죠? 그리고 posterior, class conditional probability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 엮을 수 있음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x 기분 세타라고 하는 노테이션이 진짜로 컨디셔널 PDF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는 그냥 family of PDF인데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기분 세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타가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분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 PDF의 패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추정 이론뿐만 아니라 통계학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기간 서로 논의가 이어져 왔던 그런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냐 베이시안한 어프로치냐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랜 기간 클래시컬한 어프로치가 이제 다미네이트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나 그리고 정갈하게 이제 그 종이에 펜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였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연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시안이 오랜 기간 기다려 왔을지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관찰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프라이어가 계속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쪽에 잘 맞는 어프로치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베이시안 같은 경우에 계산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양의 컴퓨팅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컬한 어프로치, 베이시안한 어프로치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 근거한 다양한 추정 방법들이 있음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